어떤 나라를 하는 게 좋고 어떤 카테고리가 조금 괜찮을까요? 최근에 조금 뜨고 있는 시장이 있어요. 가격을 보면은 또 조금 싸요. 이것을 최대한 적용하면 더 많은 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 현지에서 아무래도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구매 대행을 해오신 분이시더라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딩 사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년 차 구매 대행 사업을 하고 있는 딩 사장이라고 합니다. 아니, 11년 차라고 하시면은 2014년도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사업자는 2012년도부터고요. 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13년도부터 해서 실제 올해가 이제 11년 차 됐습니다. 오. 와, 제가 구매 대행을 2011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약을 했었겠네요. 동시대에. 네, 네. 그렇죠? 딱 봬도 그래도 이제 온라인 사업 경험도 이제 10년 넘으셨고 하셔서 그 전에는 직장 생활 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이태원에서 짭퉁 팔았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제 가게는 아니고 네. 그냥 이태원 가게에서 그냥 그 판매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첫 그 영업을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랑 너무 안 맞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려웠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영업을 조금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다른 직장으로 좀 전전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다닌 회사가 이제 소셜 커머스, 지금도 아직 생존해 있는 업체 중에 한 곳에 제가 근무를 잠깐 했었고요. 네, 그 직장을 끝으로 이제 사업가로 이제 이동을 해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 중에서 어떤 사업이 메인 사업이고 그리고 각각 얼마나 하셨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제가 어쨌든 미국을 제일 오랫동안 했고요. 미국을 11년 동안 하고 있고 유럽은 이제 올해 9년 차. 그리고 중간에 제가 중국 구매 대행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잠깐 하고 지금은 이제 쉬었다가 요즘 다시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력은 이제 유럽하고 미국 쪽 구매 대행이고 거기서 더불어서 병행 수입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그때 당시 네. 2013년도, 12년도 이때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조차 사실 어떻게 구매 대행을 알고 시작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처음에는 제가 사고 싶은 거를 좀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 이베이 직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겁이 많았거든요. 이게 과연 안전하게 올까 이런 거에 겁이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딱히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 둘 제가 사고 싶은 걸 사다가 이거를 그냥 그 당시에 제가 블로그로 조금 부업을 했었거든요. 블로그에다가 그 관련 제품을 어떻게 샀다라는 거를 공유를, 그걸 보시고 댓글로 이제 대신 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그때 이제 하나 둘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겠다 싶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에서 유럽 하면 또 딩 사장님이라고 또 이렇게 네. 소문이 파다 해갖고 유럽에는 동유럽도 있고 서유럽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나라를 하는 게 좋고 어떤 카테고리가 조금 괜찮을까요? 일단 나라로 따지면은 아무래도 그 거래량이 제일 많은 쪽이 독일인 건 네, 지금도 여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영국, 뭐 스페인 뭐 이렇게 순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요즘 명품 때문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류 잡화 쪽은 프랑스 쪽도 좀 강세이기 때문에 이쪽 시장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 스페인도 요즘 조금 뜨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가 좀 저렴한 편이고 스페인 쪽 의류 잡화 제품들도 요즘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그쪽 시장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조금 뜨고 있는 시장이 있어요. 네덜란드. 네, 지금 네덜란드에 아마존도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공산품 가격을 보면은 네덜란드가 압도적으로 싸요. 네, 그래서 VAT 환급을 뭐 제외하더라도 그냥 배송 대행으로 구매를 했을 때 메리트가 좀 큰 시장이어서
배송 대행지만 좀 세팅을 잘 하시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딩 사장님의 월 매출과 순수익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타이밍이 왔어요. 네네. 실례가 안 된다면 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구매 대행 쪽은 제가 월 한 2, 3억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병행 수익 같은 경우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 그래서 합해서 월 5억 정도 매출을 만들고 있고요. 근데 뭐 사업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월 5억을 계속 유지하는 건 또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벌어도 또 어느 날에는 또 돈 다 어디 갔지? 이런 날이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순수익은 뭐 여기서 한 20% 내외로 보시면 되니까 한 1억 내외인데 이거는 그냥 그 단순히 계산했을 때고 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뭐 인건비, 뭐 월세, 뭐 관리비 이런 것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뺐을 때 제 손에 이제 남는 거는 한 5천에서 한 6천 사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오랜 기간 하셨으면은 내공도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구매 대행 사업 시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부분 그게 무엇인가요? 제 강의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다른 분들이 판매하는 상품들 위주로만 이렇게 상품을 쏙쏙 빼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사실 되게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유럽 쪽 시장은 브랜드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 상품을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경쟁만 붙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결국에 제살 깎기 먹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살 깎기 먹기에다가 항상 어떻게 보면 뒷부만 치는 거잖아요. 누군가 판매한 걸 확인하고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평생 그렇게만 하면서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했을 때 1년 이상 가는 업체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처음에 구매 대행 시작하실 때 어떤 멘토를 만나냐 또는 어떤 컨텐츠를 보고 시작하느냐가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 상품 카피해서 올리라고 하는 그런 뭐 강의나 그런 컨텐츠를 보고 구매 대행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1년 이상 못 한다며?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소싱하는 게 좋을까요? 나라마다 소싱하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오래 했던 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니까 그쪽은 철저하게 브랜드 상품 위주로 판매가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수요가 파악이 된 상품들 또는 브랜드 이런 상품들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초보자분들이 처음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유명한 상품들 위주로밖에 눈에 안 보이게 돼요. 근데 처음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차츰 눈을 넓혀서 남들이 잘 모르는 브랜드 또는 남들이 관심을 좀 덜 갖는 카테고리 상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뭐 중국을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았지만 한 2년 정도 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상품에 맞는 키워드 위주로 세팅을 하셔야지 실제로 노출도 잘 되고 상품들이 그 상품을 찾았을 때 정확한 그 카테고리에서 내 상품을 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상품을 소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마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제 생각에는 나라마다 팔릴만한 상품을 찾는 방식 자체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내가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을 하고 싶은데 아마존 외에는 아는 곳이 없어. 네. 근데 나는 이런 곳을 공부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이런 나라별로 괜찮은 자사몰 이런 거 찾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일단 유럽 쪽은 최저가 비교해주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이데알로라고. 그 이데알로가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 전부 다 서드파티 셀러라고 하죠. 독립몰들을 다 모아놓고 가격 비교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품을 찾아가지고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또 다른 상품들 여러 개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거기 안에서 또 찾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아마존으로 보시고 가격 비교를 할 때 이데알로를 사용하시면서 또 거기에 입점되어 있는 사이트 일부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판매되는 상품들을 또 한 번씩 둘러보시면은 거기서 상품을 또 확장하실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나만이 알고 있고 그쵸.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네. 방법을 사업 노하우로 알게 될 수밖에 네. 없는 거네요. 네. 오, 되게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자, 대표님은 그러면 요즘에는 주로 어떤 카테고리를 많이 판매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명품이죠. 명품. 네. 근데 저는 그 흔히 얘기하는 에루샤라 그러죠. 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음. 그쪽의 하이엔드 브랜드는 잘 취급 안 하고요. 음. 그 아래에 있는 브랜드를 아, 이건 좋아합니다.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네, 구하기도 힘들고 네. 리스크도 너무 크고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 너무 음. 길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쪽 브랜드는 취급을 거의 안 하고요. 제가 예전부터 인테리어 제품을 좀 오랫동안 좀 규모 있게 취급을 해왔어요. 근데 요새 아시다시피 그 중국 짝퉁도 너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그 경기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진짜 제품을 사시려는 분들의 수요가 확 줄어서 네, 그쪽은 유지하는 정도로만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보자들이 네. 유럽을 진행을 했을 때 할 만한 카테고리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요거는 음. 다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음. 가급적이면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그 중에서 판매가 되는 걸 기준으로 조금 깊게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내가 애초에 처음부터 나는 이쪽 카테고리 시장을 잘 알고 브랜드도 잘 알고 있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처음부터 그쪽 시장을 잘 파고 드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명품도 제가 유튜브에서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고가 상품 외에 중저가 한 100만 원 이하 상품들 취급하시면 그쪽은 또 부담이 안 되니까 또 할 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참 눈여겨보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님 채널에서 아마존에서 구매 대행할 때 판매자 정보를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요즘 아마존에 판매된 상품들 잘 보시면 중국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지 제품인 것처럼 파는 그 상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를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자 정보를 잘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어요. 판매자 그 업장 주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중국 OEM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전부 중국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중국 아니면 홍콩. 네, 중국 아닌 홍콩이에요. 네. 그리고 회사 이름도 막 SH로 시작하거나 X로 시작하거나. 네, 그리고 그 딱 봐도 네. 중국어스러운 회사명인 경우가 많고, 네, 그래서 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VAT 번호는 또 있어요. 현지 독일 VAT 번호는 갖고 있지만 주소 자체는 중국인 경우에는 또 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상품을 보실 때 꼭 판매자 주소를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유럽 구매 대행을 하실 때 사람들이 이것을 최대한 적용하면 더 많은 판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네. 무엇일까요? 현지에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 그거를 적용하시면은 아무래도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용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기준으로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독일하고 영국 정도이고 프랑스는 개인 사용자 배대지는 환급을 해주는 곳이 거의 없고 대부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들이 VAT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판매가를 책정하셔야지 판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VAT 환급이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3, 4년 전만 해도 아는 사람들만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 VAT 수익을 보너스 개념으로 접근하고 가격을 설정하면 안 팔린 시장이 됩니다. 옛날에 네. 참 옛날에는 그게 됐잖아요. 옛날에 그냥 그냥 정가를 올려도 네, 정권에서 팔리는 팔리고. 시장이었으니까. 네. 그러면 처음 하는 초보자가 이 VAT 환급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요건들이 있나요? 요건은 따로 없고 그걸 대행해준 업체를 찾아야지 가능한 구조라서 그런 업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쿨하게 해주는 곳이 저희 제휴배대지 중에 애초에 결제 단계에서 그걸 빼서 결제하는 그 진짜 그게 쿨하네. 최고. 안 주고 안 받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애초에 환급 받으려고 기다리는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돈맥경화라고 하죠. 그게 이제 생길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3개월 단위로 몰아서 해주는 경우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나마 조금 빨리 해주는 곳들은 출고돼서 배송 완료가 된 건에 대해서 바로바로 환급해주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좀 가격을 저렴하게 업로드 시키는 거 외에 네. 또 추가적인 뭐 유럽 구매 대행에서 또 어떤 많은 판매를 일으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좀 이야기해 이거는 이제 고가 상품에 한해서이긴 한데 FTA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U랑 한국이랑 맺은 FTA 협정에 의해서 그 현지 EU 국가에서 실제 제조가 된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150달러 또는 미국 기준으로는 200달러가 넘는 상품에 대해서 관부가세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EU 제조 상품은 관세 부가세 중에 관세는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잘 적용하셔가지고 명품 판매라든지 고가 상품 판매를 하시면 또 그런 상품들을 가격적인 메리트를 주고 고객한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10에서 판매량을- 15% 정도 더 싸게 팔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또 오. 메리트를 주고 판매할 수가 있죠. 부가세는 뭐 내야 되는 네, 건 무조건 어쩔 수 내야 없이 되니까, 거니까. 네. 그러면 그 FTA 협정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요거는 네.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요즘 아마존에서 판매된 상품들은 메이드 인 뭐 절먼이나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재가 웬만하면 다 다 되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니즈가 있으니까 다 적용을 네. 해서 넣어놓구나. 네. 다만 이제 일부 공산품이나 그 인테리어 소품들 쪽은 그런 게 기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일일이 뭐 판매처에 물어보든지 아니면 브랜드 본사 홈페이지 가서 직접 물어보든지 해야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배대지 사장님이 되게 손이 바쁘겠어요. 그쵸. 왜냐면 손댈 게 많죠. 네. 일일이 서류를 다 꾸며서 네, 내야지만 그렇죠. 다 적용을 받을 수 네. 있는 거니까. 네. 자, 구매대행 CS는 상세 페이지 약관이 정말 거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들을 좀 꼭 넣어야 할까요? 다른 거는 다 떠나서 그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제품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사실 실제 취소 반품이 되게 어렵잖아요. 다시 보내는 것도 일이고 상품이 크면 클수록 더 힘든단 말이죠. 그냥 못 보낸다고 그쵸, 봐야죠. 못 보낸다고 네.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단순 변심으로 그냥 환불하겠습니다 이런 고객들이 많아지면 근데 내가 그 어쩔 수 없이 쌓이게 되는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그 공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글씨체도 크게 해서 판매 약관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방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고객의 단순 변심이라든지 배송 지연으로 인한 취소 이런 것들을 좀 방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고까지 팔리잖아요. 그럼 하루 정도 있다가 발주를 하고요. 만약에 배송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싶으면은 제가 주문을 하기 전에 고객한테 한 번 더 문자나 카톡으로 공지를 해서 상관없다고 하는 고객 것만 구매를 해서 진행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요새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옛날에 좀 비싼 상품 들어오면 네. 아 이거 주문했다 중간 취소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무조건 받으면 반품 안 되는데? 그러면 전화해요. 맞아요. 네. 전화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에서 확신을 얻어요. 음, 그러면 네. 야 좀 들어가자 이런 맞아요. 했던 것 네. 같아요. 기억에 남는 CS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추리는 게 일이긴 한데 아무래도 진상 고객님들이 그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한테 소리치신 고객들, 저희가 보통 제품이 파손이 됐을 때 부품만 보낼 수 있으면 그것만 보내드리는 게 사실 최선이잖아요. 새 걸 바꿔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웬만하면 참는데 그 저희 부모님 출동한 적 있어요. 가족 소환했구나. 네, 가족 소환을 하는 바람에 저도 같이 샤우팅을 해서 싸운 고객이 있었습니다. 구매 대행 하시면서요 좋았던 점 네, 궁금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좋은 건 뭐 수익이 많이 늘었다. 뭐 제가 월급쟁이였을 때에 비해서 뭐 말도 안 되게 빨리 돈을 모았다.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카드 재테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수익 그리고 항공 마일리지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항공 마일리지가 대한항공만 지금 500만 포인트가 넘게 모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쓰는 카드가 엄청 허접한 우리 카드였었어요. 근데 그나마 OK 캐시백을 0.5% 한도 없이 적립을 해주는 카드였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언제 한번 호텔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OK 캐시백이 100만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상위 0.1% 아니야? 네, 그래서 100만 포인트가 있다고 하길래 뭐 대박이다 해가지고 쓰고 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일리지를 또 어느 정도 쌓고 나서 이제 제가 항공표 예약을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퍼스트 클래스를 제가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한번 이제 첫 경험을 하게 됐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진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구매 대행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뭐 판매하고 뭐 CS하고 이런 거는 해결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사실 저는 그 사기도 좀 많이 당하기도 했고 제가 사업 초기에 그 구매 대행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밀수로 그 잡혀가지고 3천만 원 벌금을 낸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처음에 좀 위기가 왔던 게 일단 그게 좀 컸었고 중간에 미국 배대지랑 거래를 할 때
그때도 한 3천만 원을 또 사기 당하고 그 업체가 이제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조금 타격이 오긴 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다시 벌면은 또 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이제 사람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구매 대행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이제 저랑 초반에 같이 일을 계속 했던 친동생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본인 생일 겸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랑 신혼여행 겸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여행을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뇌출혈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사망을 하는 상태가 아이고.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직원이었으면은 그냥 장례하고 했으면 끝났을 일인데 저한테는 진짜 친동생과 같은 남동생이었어가지고 그때 좀 타격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오래가죠 그런 거. 네, 그 상황에서 또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받고 또 이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그때 진짜 실제로 사업을 좀 그만둘 생각까지 좀 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안 맞습니다. 잊어버릴 것 같은. 네. 자, 10년 넘게 온라인 사업을 해오고 계시고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맹활약을 해주시고 네. 계신데 그 오랫동안 그래도 튀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꾸준하게 한 사람이 네. 저는 제일 무섭거든요. 네. 사실 네.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그렇게 지금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잃을 게 없었던 게 좀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이 괜찮게 살았는데 갑자기 평소에 연락도 안 하는 그 친인척들한테 꼬임을 당하셔가지고 기존에 하시던 일하고 관계없는 의류 사업을 뜬금없이 하시더니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하셨다가 2년 만에 정확히 2년 만에 싹 다 저희 집 전 재산을 다 날리셨어요. 네, 그러시고 제가 고1 때 그렇게 망하고 고2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잃을 게 없잖아요. 뭔가 저한테 주어진 것도 없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집안 사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고졸로 일을 하면서 결국에 사업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잃을 것도 없었고 스펙도 내세울 게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 이상 무조건 나는 사업으로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버텼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은 치열이네요. 치열. 네, 간절함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해외 구매 대행 그 부업으로 시작하면 좋다. 아니다. 처음부터 전업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부업으로 먼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업으로 해서 성공할 분들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부업을 하는 만큼 시간을 그만큼 쪼개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의지가 없으면은 전업으로 해도 저는 성공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업으로 시작해보시고 내가 그 전업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의 수익 목표가 된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전업으로도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본주의니까 지금은 또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있으니까 많이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사업 계획 궁금해요. 네. 10년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살아가실지. 네,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은 계속 유지는 하면서 올해 새로 시작한 국내 리셀은 제가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매출이 빨리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좀 더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컨설팅이나 교육 사업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확실히 이게 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못 쉬어요. 네, 모셔요. 네, 네. 쉬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유튜브 거기 내용 잠깐 봤는데 일상도 공유하겠다고 적어 있더라고요. 네. 네, 우리 딩 사장님은 욕심쟁이인 걸로 이제. 아닙니다. 살기 위한 거라고 말씀해주세요. 자,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특제 대표님 만나서 너무 좋았고 실제로 만나 뵈니까 추억 소환도 엄청 많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좋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거 이제 제 개인 핸드폰에다 저장 한번 할게요. 네네 해주세요. 네, 네. 한번 하고 마곡을 찾아가는 걸로. 네. 그래서 오늘 촬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딩 사장 투트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